맥주는 사실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변량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되면 또 탈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결석 예방을 위해서 매일 맥주를 드신다든지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 무조건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돌이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로결석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소변길, 즉 하수도관에 돌멩이가 걸려서 막히는 병입니다. 신장에서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요관이라는 가느다란 배관이 막히게 되면 소변이 위쪽에 고이고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 압력 때문에 콩팥과 요관이 부풀고 늘어나면서 강력한 경고 알람처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통증은 보통 옆구리나 등 쪽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하게 되고 결석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통증의 양상도 바뀌게 됩니다. 아랫배나 사타구니, 방광 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남성은 고환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여성은 골반이나 외음부 쪽 통증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강도는 매우 심한 편입니다. 환자분들이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요로결석 산통은 응급실을 찾게 되는 대표적인 급성 통증입니다. 구역, 구토, 식은땀, 혈뇨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통제로는 소염 진통제가 결석에 의한 통증의 기전에 맞는 1차 치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이런 소염 진통제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이 결석 통증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이 배관의 압력과 염증 반응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통증의 원리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수도관이 막히는데 남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요관이 막혀서 압력이 올라가면 남녀 모두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죠. 결석이 있어도 전혀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 콩팥 안에 넓은 공간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이 요관에 소변이 내려갈 틈이 돌과 요관 틈 사이에 남아 있으면 이 배관의 압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고 알람이라는 게 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CT나 엑스레이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의 결석도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입니다. 소변 양이 적으면 소변이 진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칼슘이나 수산, 요산 같은 성분들이 서로 막 뭉쳐서 결석이 되기 쉽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라든지 사우나를 자주 하는 분이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는데 물은 또 별로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짜게 드시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식습관입니다. 짜게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결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고기나 내장 같이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이 늘고 소변이 산성화돼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질이나 가족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로결석은 유전적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결석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약 30에서 40% 재발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결석이 생겼거나 반복적으로 자꾸 재발하거나 아니면 양쪽 신장에 결석이 다 생기면은 대사적이나 유전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비만도 포함이 되고요. 대사증후군, 당뇨, 통풍, 부갑상선의 기능 항진증, 크론병 같은 장 질환이나 장을 절제하신 수술 병력, 아니면 반복적인 요로 감염, 그리고 말굽신장이나 요관 협착 같은 이런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결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그런 돌이 아니라 물 부족, 식습관, 체질, 대사질환, 배관의 구조가 함께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결석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하수도관에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게 있다면 이 물길을 따라서 저절로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요관 결석은 소변의 흐름과 요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 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5mm 미만의 작은 결석, 그리고 아래쪽 요관에 있는 결석은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돌이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석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통증의 정도, 그리고 감염의 정도,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겠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은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소변을 묽게 만들어서 결석 성분이 뭉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요관이 막혀서 극심한 통증이 있는 순간에 물을 계속 많이 드시면 이 위에는 소변이 더 차게 되겠죠. 이 위쪽의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 뒤에는 먼저 진통제를 쓰고 결석의 크기, 위치, 그리고 콩팥이 어느 만큼 부어 있는지, 감염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맥주는 사실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커피, 차, 맥주, 와인 이런 다른 음료가 결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맥주는 알코올과 칼로리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탈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량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 날 되면 또 탈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결석 예방을 위해서 매일 맥주를 드신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음료는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탄산음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과일 펀치라든지 이런 것은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는 근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석 예방 목적으로 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타민C도 고용량의 보충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몸에서 수산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수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메가도즈 한다고 보통 표현을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런 습관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